유쾌아줌마 김세은의 톡톡 토크.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시간, 유익한 시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에 감정노동이라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러분의 직업이 감정노동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에는 대부분의 노동들이 감정노동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감정노동, 과연 어떤 게 감정노동이고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 오늘은 감정노동 연구소가 있더라고요. 감정노동연구소 김태흥 소장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려고 합니다. 소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정노동이라고 제가 그만 수를 말씀드렸는데요. 감정노동을 이야기하시는 분, 어떤 분인지 좀 궁금합니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감정노동연구소를 네. 6년 전에 6년. 설립을 해가지고 이제 감정노동 강의를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죠. 네. 예, 그래서 지금은 감정노동연구소를 대표를 하고 있고요. 감정노동 특강, 또 감정노동 그 자격증을 통한 전문가 양성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감정노동에 관한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감정노동, 과연 어떤 걸 보고 감정노동이라고 할까요? 감정노동이 이게 학술적으로 들어가면요 한없어요. 미국의 혹실드라는 학자가 정의를 했는데 그 정의를 잠깐 하면은 네. 5분이면 시청자들이 다 도망가실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오늘은 좀 이렇게 자제해 주시는 걸로. 외면 행위와 내면 행위로 괴리로 인한 감정의 쪽 이렇게 나가면 이제 다 도망가기 때문에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네. 이런 겁니다. 제가 원래 이 강사를 하기 전에 직업이 광고쟁이였어요. 광고. CF 만들고 네. 뭐 이런 그 광고를 한 26년간 했었는데 우리 광고쟁이는 감정 노동자가 아닌 것 같죠. 네, 아닐 것 같은데. 멋지게 쫙 뭐 크리에이티브 뭐 하고 그쵸. 광고쟁이도 아주 지독한 감정 노동자입니다. 또 그렇게 되나요?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우리가 그 광고주와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를 우리는 광고주라고 하거든요. 네. 광고주와 광고 대행사 사이에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요. 1년 후에 광고 대행이 끊어지면 네. 그냥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한 팀 몽땅. 예, 15명, 20명 그냥 실업자가 되고 회사가 망하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제가 26년간 광고 대행사에서 일을 하면서 회사를 13번 옮겼어요. 와, 그러면 마리조아 2년에 한 번? 그렇죠. 네. 마리조아 옮긴 거고 이제 잘린 거죠. 예, 한 어떡해. 팀이 해체되고 이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광고주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광고자를 빼고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 네, 주님. 예, 왜냐하면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으니까. 어떻게 또. 그러니까 네. 한 달 이상 뭐 잠 못 자고 준비해 온 거 가지고 가도 이거 우리 회사 방향과 안 맞는데 이거 한마디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그냥. 예, 다시 준비해 오겠습니다. 뭐 이러지만은 이제 그 속마음 막 부글부글 끓죠. 정말 고생해 오고 뭐 이런 네. 것을 오직 갑의 입장, 돈을 집행하는 갑의 입장이라고 해서 부글부글 끓죠. 하지만 거기서 뭐 그 화가 나고 분노하는 감정이 막 올라오지만 그쵸. 그거 표현할 수 있나요?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렇죠. 표현을 못 하잖아요. 그쵸. 나의 어려울 것 그 같은데. 직업이 걸려 있고 비즈니스가 걸려 있으니까 맞아. 웃음과 미소를 띠면서 네. 그렇군요. 다시 준비해 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일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광고 비즈니스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모든 비즈니스 갑과 을의 관계에서 모든 비즈니스가 다 자기 감정을 참고 자기 감정을 죽이고 예, 웃음과 미소를 띠면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게 바로 감정 노동이죠. 그러니까 감정으로 하는 노동, 감정을 참고 하는 노동이라고 보면은 아주 정확하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감정 노동은 여태까지는 우리가 뭐 콜센터, 뭐 마트, 네. 백화점 이런 서비스업에 계신 분들만 감정 노동자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죠. 지금은 굉장히 그 폭이 넓어져 가지고 뭐 일반 직장인 쉽게 말씀드리면 뭐 제가 공무원 교육원 같은 데도 강의를 많이 갑니다. 공무원까지. 공무원도 감정 노동자예요. 왜냐하면 대민 업무를 하시는 분들. 그러네요. 예, 만약에 뭐 여건 뭐 하루 이틀만 늦으면 뭐 구청이 발칵 뒤집어지느냐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그래도 자기 비즈니스 공무원이라는 입장 때문에 민원 들어가면 큰일 나잖아요. 네. 예, 민원 들어가면 큰일 나니까 뭐
웃음과 미소로서 서비스를 해야 되니까 공무원도 감정 노동자고 네. 뭐 심지어는 뭐 변호사도 감정 노동자입니다. 아, 변호사도 감정 노동이 들어가나요? 그럼요. 최근에 그 최유정 변호사 사건 있잖아요. 네. 50억 그 변호사 비용 중에 30억만 돌려주고 20억을 안 돌려줬다 그래가지고 네네네. 그 피의자한테 매를 맞아가지고 음. 그 변호사 문제가 크게 불거져서 결국 이제 최유정 변호사도 지금 구속이 된 네네네. 그런 상태인데 제가 변호사 사무실도 감정노동 강의를 갑니다. 오. 변호사들한테 그런 그 의뢰하는 의뢰인들은 굉장히 그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거나 이런 네.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 분들 야 내가 100억 줬는데 너 왜 나 안 빼줘? 아. 꼼짝 그런 못해요. 느낌이구나. 그럼요. 그러니까 아, 이 네. 감정 노동은 뭐 그 직장의 좋고 나쁨을 따지지 않고 자기 비즈니스 때문에 자기의 어떤 감정, 분노와 비참함 같은 걸 참고 웃음과 미소를 띈다면은 전부 다 감정 노동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요, 우리 감정노동 관리사라는 직업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이들이 하는 직업은 어떤 뭔가 직업에 대해서도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 그 전에 그 감정노동 관리사 자격증이 있더라고요. 어떤 거 진행하고 계신가요? 감정 노동 관리사라는 거는 이제 직업은 아니고요. 네. 국가 등록 민간 자격증입니다. 민간 음. 자격증 과정으로 지금 이제 88기까지 네. 배출이 돼서 한 1,500명 넘게끔 이렇게 야. 배출이 됐는데 네네. 이제 그건 이제 직업은 아니고 자격증 과정이죠. 아, 자격증 직업은 과정인데 아니고. 그걸 왜 시작하게 됐느냐? 네. 제가 6년 전에 이제 감정노동연구소를 처음 세우고 감정노동 강의를 하겠다고 다녔더니 네. 야, 너 미쳤구나. 아. 너 또라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왜냐하면은 네. 이 노동자가 들어갔다 이거예요. 노동자가. 노동이라는 거는 무슨 저 민주노총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거지. 네. 어떻게 강사가 노동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냐. 뭐 네. 이런 그래서 노동자 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노동이라는 단어도 잘 모르는 시절에 네. 특히 뭐 강사 좀 했다 하는 사람들이 그런 충고를 많이 했어요. 근데 난 속으로 참 무식하다. 왜냐하면은 노동자라는 거는요.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의사도 노동자고, 교수도 노동자고, 선생님도 다 노동자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라는 정의 자체가 일정한 급여를 받고 그걸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은 다 노동자예요. 그러니까 아, 실제 그러네요. 그럼요. 실제로 유럽에서는 뭐 의사도 노동조합이 있고, 대학 교수도 노동조합이 있어요. 네네네네. 정치인도 노동조합이 네네.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감정 노동이라는 거는 뭐 어떤 그런 노동운동 차원에서만 바라볼 게 아니라 어떤 직업이라는 차원에서 비즈니스라는 차원에서 바라봐야 되고 또 감정 노동이란 말 자체도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원래 있던 말이거든요. 아까 어렵게 제가 학술적으로 설명할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30년 전에 혹실드라는 학자가 만든 용어예요. 이거 자체가. 용어 자체구나. 네. 그거를 제가 바꿀 수도 없는 거고. 네. 혹실드라는 학자가 그 쓴 책이 우리나라 번역서도 나와 있고, 또 감정 노동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그 논문으로도 한 수천 편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이제 감정 노동에 대한 그 바람이 불면서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를 뺄 수가 없죠. 뺄 수가 없고 뭐 감정 관리하고는 또 다른 그런 차원이에요. 이거는. 그럼 감정과 노동이 좀 약간은 같은 걸 줄 알았는데 좀 다르게 가기도 한다라는 감정 노동과 일반 감정은 또 다르게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이제 그 당시에 감정 노동 강의를 하겠다고 그랬을 적에 이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감정 관리, 감정 코칭, 감성 코칭, 네네네. 이런 거 좋은 거 많은데 저 많이 있었는데. 왜 감정 노동이냐? 그거는 이제 기업에서 바로 아웃이다 보자마자 네네네. 강사로 가려면은 그거 빼라고 막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지금도 한번 검색해 보세요. 감성 관리, 뭐 감정 코칭 5단계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많죠? 수천 명이에요. 그렇죠. 많죠. 왜냐하면 그거 이론 자체가 미국에서 온 거기 때문에 또 그거는 감성 코칭이나 이런 거는 그 어떤 내면의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나의 감정을 들여다봐라, 뭐 감정의 귀를 기울여라, 공감해라, 뭐 이런 쪽의 문제인데 이 감정 노동은 나의 내면만 들여봐서는 안 되고, 왜냐면 비즈니스 문제가 걸려 있는 네. 거기 때문에 외부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문제가 있거든요. 외부의 문제가 있고
굉장히 접근 방법이 많이 틀리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내가 마음을 가다듬고 돌을 닦고 뭐 감정을 쭉 다음에 딱 가도 네. 진상 고객이 와서 한번 욕 한번 딱 하고 성희롱 한번 하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고 뭐 부처님 뭐 가운데 토막이라도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예. 그렇다면 이 감정 관리사 이걸 자격증 과정을 하고 계신데 어떤 과목들이 들어가는가요? 아 과목보다도 그래서 네. 이걸 왜 하게 됐느냐? 네. 예, 왜 하게 됐냐 아까 질문이었었는데. 네, 네. 근데 실제로 이제 감정노동을 강의하겠다고 돌아다니니까 강의가 한 개도 없는 게 실제로. 아, 예, 감정노동이나 단어도 모르고 사람들이 단어도 모르고 그런 정의도 모르고. 근데 저는 이미 이제 그때 이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예, 생각을 하고 이걸 버리지는 않고. 선견지명이 있으시네요. 예, 경제학이나 이런 걸 공부해 보면 신자유주의를 공부해 보면은 이미 이 신자유주의 끝물에 감정노동이 있어요. 지금 네. 많은 학자들이 신자유주의가 끝물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 폐단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 심각하냐? 신자유주의가 만들어낸 그림 중에 하나가 비정규직, 네. 아웃소싱, 네. 이런 거거든요. 파견직. 근데 지금 실제로 감정 노동자의 대부분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고 뭐 그런 어떤 그 외부적인 이런 경영학이나 경제학을 공부해 보면은 아 이게 감정 노동이 앞으로 큰 사회적 이슈가 되겠다라는 걸 제가 5, 6년 전에 이제 보고 있었죠.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하지만 강의는 없었어요. 강의는 어떻게 없었어요. 극복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제가 공개 강의를 했죠. 공개 강의 네. 입장료 10,000원 이렇게 받아가지고 근데 네. 뭐 굉장히 반응이 좋고 계속 만석이 되고 공개 강의를 하실 때는 기업에서 불러주진 않았지만 네, 단체에서 그러게요. 불러주진 않았지만 공개 강의를 할 때는 야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러니 누가 그러는 거예요. 야 그 강의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내용이 아주 좋고 기존의 접근 방법과는 완전히 다르다. 이 민간 자격증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런 걸 한번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그게 뭐냐 그랬더니 뭐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강의가 하도 없어서 하도 없어서 그럼 내가 불러서 강의를 해보자. 그래서 만든 자격증이 이제 이 민간 자격증 그러셨구나. 감정노동 관리사 슬픈 자격증입니다. 이게. 갑자기 슬프다고 하시니까 예. 야 이걸 진짜 내가 슬프게 받아들여야 되나 아니면 획기적이라고 받아들여야 되나 이렇게 만약에 제가 조금이라도 고민되네요. 불러주는 데가 있었으면 네. 수입이 좀이라도 있었으면 아마 이런 거 안 만들었을 거예요. 불러주는 데가 있었으면 예. 이런 자격증이 없었다면 조금 더 선생님의 입지가 그렇게 저희들한테 많이 알려지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을 해보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나를 불러주는 데가 없다면 내가 불러서 강의하자. 네, 멋진 생각이신 것 같아요. 라는 모토로 만든 게 이 감정노동 자격증 과정입니다. 어떻게 저도 뭘 하나 만들어 갖고 부르는 강의를 한번 해볼까요? 그게 세상을 따뜻하게 하고 네. 또 기존의 세상의 강의와 차별화된다면 네. 가능성이 있죠. 두 가지 조건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굉장히 지금 굉장히 힘든 세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음을 그렇죠. 따뜻하게 해주고 또 그 내용이 기존의 강사들이나 기존의 접근법과는 다른 굉장히 차별성이 있다 그러면은 추천드립니다. 네, 아직은 뭐 그런 컨텐츠는 없지만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야 뭔가를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꿈틀거림이 갑자기 생겨나는데요. 예. 좀 그런데 그러고 싶으시면은 감정노동 관리사를 들으시면 됩니다. 들어야겠어요. 네, 사실은 저도 이제 이실직고 하자면 들으려고 했다가 시간이 없다라는 이차저차 핑계로 네, 제가 네. 못 들어본 케이스긴 한데요. 근데 보니까 아까 1,500명 이상을 배출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게 그렇게 6년 동안 1,500명이면 6년은 아니고요. 네, 실제로 처음 시작한 거는 이제 그전에 쭉 강의가 없다가 네. 2012년도에 승인을 받고 2013년 3월에 일기가 나왔으니까 4, 5, 6, 한 3년 한 거죠. 네. 예, 오, 3년 동안 1,500명이세요? 그렇죠. 우와. 돈 좀 버셨나요? 남들이 많이 벌었다고 하는데 그 전에 까먹은 거 좀 빚 갚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 사람이 그 전에 워낙 많이 까먹어가지고. 네. 감정이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터치하셔서 그 빚을 갚고 있는 그런 어떤 노력을 만들어내신 것, 결과를 만들어내신 것 갑자기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빚을 못 갚고 계시군요. 네, 저는 아직까지 좀 어린 것 같습니다. 네. 아픈 데를 콕 찔르셔가지고 저 아파요. 자, 그러면 감정노동 자격증을 딱 따잖아요. 어디다 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오시는 분들을 좀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처음에 사실 이 자격증을 만들었을 적에는 뭐 기업의 교육 담당자나 네. 또는 감정노동 현장의 매니저분들 또는 감정노동 당사자들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이제 심리적인 어떤 면역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아, 자기 치유 같은 예, 그런. 예, 예. 네. 면역 프로그램 같은 건데, 근데 의외로 네. 그런 분들도 많이 오시지만 강사분들이 많이 오세요. 현직 강사분들이. 네. 지금 현재는 거의 60~70%가 현직 강사님들이 많이 오십니다. 많이 오시고 또 강사님들이 소개해서 또 오시고 또 오시고 뭐 그러시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제 컨텐츠를 가지고 이 감정노동 강의하시는 분이 제 안테나에만 잡힌 게 한 100여 명이 넘습니다. 제 컨텐츠. 선생님한테 배워서. 네네네. 야, 네. 정말 이게 제자들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야, 되게- 부럽습니다. 이 제자를 이렇게 많이 쫙 학교 선생님도 아니시고 네. 교수님도 혹시 그 학교 강의 나가시나요? 옛날에 나갔다가 잘렸어요. 아, 나가셨다 잘리셨어요. 네, 네. 왜- 제가 자꾸 아픈 것만 왜 여쭤보네요. 잘렸는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 아, 네. 왜 잘리셨어요? 교양 과목에 한번 불러주더라고요. 네네네. 괜찮게. 네. 모 서울에는 기독교도 안 믿는데 모 기독대학이었는데요. 교양 과목에 주간 야간을 하게 됐는데 굉장히 작더라고. 시간당 5만 원. 네, 대학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걸 주간 야간 2시간 4시간을 붙여주면 하겠다고 그랬더니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저를요. 아니 시간 강사 주제에. 무슨. 예. 그래도 난 그 붙여야 이게 차비가 나온다. 그렇죠. 예. 그 붙여주더라고요, 첫 학기에. 붙여주는데 주간에 한 30명, 네. 야간에 20명이 이제 들었어요. 그때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다음 학기에 네. 주간에 300명, 야간에 200명이 온 거예요. 오, 전 지금 줄었다고 말씀하실 줄 알고. 예, 예. 왜 그랬을까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럴 제일 때. 큰 강당을 빌렸는데도 이 사람이 부족하고 막 네. 출석 부르면 뭐 한 20분, 30분 지나갈 정도 조교도 안 주고. 예. 어쨌든 그 수업을 한 학기 진행을 했는데 그 다음에 잘렸어요. 왜 잘렸을까요? 저 때문에 폐강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 예, 그때 알았어. 야, 시간 강사가 너무 잘해도 안 되는구나. 너무, 이게 아, 저 순간 선생님이 잘난 척을 듣고 있는 듯한 느낌이 납니다. 어떻게 알았죠? 그래서 아, 네. 시간 정말, 강사에서도 잘린 그런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정말 능력자이시네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은 가끔 사회적으로 잘라주셔야 돼요. 그래야 네. 다른 분들이 살아남으시거든요. 잘렸어요. 그분들의 감정도 좀 생각해 주셔야 되니까요. 그래서 아마 네. 다른 교수들의 감정 노동을 시킨 게 아닌가 그러셨네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잘못하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감정노동 이런 말씀을 자격증을 과정을 하신다고 한데 저도 이렇게 보면 감정노동이라는 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여기저기서 들어보거든요. 여기저기서 들어보는데 이렇게 어떤 뭐 평생학 습관이라 했는데 저 분명히 들었는데 그게 사라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꾸준히 제가 선생님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접하고 있었는데 선생님 활동을 이렇게 제가 보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하시나 하는데 정말 꾸준하시더라고요. 꾸준하게 하실 수 있는 어떠한 비결이 있었을까요? 처음에 제가 이 감정노동 관리자 자격증을 다 미쳤다 그랬죠. 네. 그랬다가 이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점점 소문이 나니까 음흠. 작년부터 폭발적으로 우후죽순 비슷한 과정이 엄청나게 생겨났어요. 네. 뭐 본것 감정노동 같아요. 스트레스 관리사, 뭐 감정노동 해결 관리사, 뭐 감정노동 네네네. 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이 감정노동 관련 민간 자격증이 거의 한 30여 개, 40여 개 돼요 지금. 오, 제가 아는 것보다 훨씬 많아요. 훨씬 많네요. 굉장히 오, 많아요. 네. 굉장히 많이 지금 신청을 해가지고 했는데 네.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은 두세 번까지는 자기가 아는 지인들 통해서 네네네. 두세 보통. 기수 많으면 다 4, 5기수, 4, 5회 정도는 할 수가 있죠, 보통. 네. 2, 3회 내지 4, 5회를 못 넘기더라고요. 왜 못 넘기느냐? 비결. 이런 거죠. 기존에 그 최근에 또 어떤 데서 무슨 센터에서 감정노동이 관리사가 비슷한 자격증 하나 만들었는데 네. 그 시험을 봐가지고 뭐 이렇게 뭐 또 하는 뭐 비슷한 아주 공인처럼 만드는 그런 민간 자격증 네네네. 자격도 있어요. 그거 한 분이 처음에 저한테 왜 이게 이 근로자들을 노동자라고 하냐? 근로자 노동자. 네. 노동자라고 하냐? 거의 종북몰이를 하던 그런 사람이 제가 잘 되는 거 보니까 지가 자격증을 만들고. 네. 또 그런 반전이네요, 일종의. 많아요. 네. 많아요. 그런 제가 잘 되는 거 만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들어의 포장은 감정 노동으로 되어 있는데 네. 안에 솔루션이 해법이 뭐냐? 네. 기존의 감정 코칭, 네. 기존의 감정 관리, 아. 기존의 감정 코칭 5단계. 음. 그거 너무나 잘 알잖아요. 네. 공감해라, 경청하라, 뭐 너의 내면을 들여다봐라. 일단 3초간 참어라. 아미그달라는 뭐 5초만 지나면 뭐 내려앉는다부터 시작해서 뭐, 네. 뭐 시중에 나와 있는 이론들 이게 다 전부 다 미국에서 확립되어 있는 거고. 네, 네, 네. 그걸 가지고 뭐 이미 십수년간, 30년간 우리나라에 그 굉장히 많은 강의가 있었죠. 감정 관리나 감정 코칭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거기다 감정 노동을 탁 포장을 씌워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서 들어보니까 다 아는 거거든. 아. 예, 다 아는 거고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이고. 네네. 예, 거기다가 감정 노동 포장만 한 건데. 아. 그러니까 이제 뭐 처음 잘 모르는 사람이 나가서 좀 듣고 조금이라도 이 교육을 좀 받았거나 강사님이거나 아니면은 뭐 자격증 과정을 조금 다녀본 사람이면은 금방 알죠. 이거는 뭐 그렇죠. 일반 감정 코칭에다가 감정 노동 포장만 했다는 걸 금방 알죠. 근데 저는 전혀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선생님만의 비법 뭐가 있을까요? 완전히 다른 학문으로 접근을 했어요. 그러니까 학문 자체를 싹. 예, 진화 심리학이라는 네. 완전히 다른 학문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이 아주 깊이 들어갑니다. 이 학문이 깊이 들어가고 제가 봐서는 감히 자랑할 수 있는 게 이제 아주 전문 강사님들 네. 제가 봐 굉장히 그 스타 강사님들도 저한테 와서 많이 배우시고 그 스타 강사님들도 또 추천해서 자기 또 연구소에 사람을 또 보내고 예, 뭐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왜냐하면은 시중에 없었던 네. 예, 새로운 접근 방법이라서 그런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저도 이제 감정노동 관리사 자격증에서 한번 찍은 거고요. 아, 네잎크로바. 저 제목이 제 감정노동 관리사 과정이 감정노동을 알면 인생이 행복해진다인데 왜 그러냐면은 그 인간의 본성 깊숙이 들어갔다 나옴으로 인해서 네. 감정 관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부터 우리 인생의 행복 불행까지도 네. 아주 깊이 터치합니다. 아. 그래서 저런 제목이 달려 있죠.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그 어떤 강의를 하시는지 또 있으시죠? 조금 저 명동 사무실. 네. 제가 감정노동 연구소가 명동에 있어요. 아, 되게 행복해 보이세요. 명동 사무실 앞에서 네. 그 카페에서 뭐 찍은 겁니다. 명동을 배경으로 해서. 그 나비 넥타이가 선생님 그 기본 적이신가 봐요. 네, 항상 나비넥타이를 매죠. 아, 네, 좋습니다. 요거는 이제 감정노동 관리사 과정 중에 한 장면인데 네. 우울증을 강의하는 장면입니다. 그 병에 대해서 아주 깊숙이 들어갔다 나와요. 그러니까 인간이 왜 병에 걸리고 우울증은 왜 걸리고 자살은 왜 하고 이런 것을 진화 심리학으로 풀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 저기 보면은 이제 뭐 정신과 심리학적인 관점에서도 설명을 드리고 네. 또 사회과학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지만 네. 진화 심리학에서 우리가 우울증을 어떻게 볼 것이냐 라는 측면에서 좀 본질적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이제 차별화가 되는 거예요. 기존의 우울증은 뭐 인터넷 뒤져보면 다 나오거든요. 네네네. 또 의사 선생님 강의도 뭐 얼마든지 뭐 유튜브에 얼마든지 있고. 인터넷에 없는 그 강의를 들을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근데 저 우울증을 진화 심리학으로 풀어낸 강의는 없어요. 아, 네. 잠시 후에 진화 심리학에 관한 이야기를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네. 저거는 제가 테드에 나갔을 때. 아, 테드에 나갔을 때 강의입니다. 유튜브에서 테드까지, 네. 유튜브에서 그 감정 노동을 검색해 보시면 네. 테드 강의 제게 저기 잡힙니다. 어. 저 22시간 감정 노동 관리사 22시간짜리를 네. 15분에 요약해서 네. 했는데 한번 궁금하시면 도대체 어떻게 접근하는 거냐 궁금하시면 네. 저걸로 맛배기 강의식으로 아마 좀 경험해 보실 수가 네, 있어요. 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건 제 명동 감정노동연구소 강의실입니다. 강의실 가운데 명동에 자리하고 있군요. 슬로건이 이제 세상을 바꾸는 중심. 네. 옆에 왼쪽에 change, we can believe in 이렇게 써 있는데 네. 한번 이 세상의 어떤 교육이나 네.
이 세상의 강의를 한번 다 뒤집어 엎고 싶었고 오. 그걸로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한번 알려주고 싶었어요. 네.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진정한 행복을 한번 배워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살짝 해보는 마음도 생기는데요. 선생님 그렇다면요. 지금 계속 말씀하신 것 중에 감정 진화 심리학? 예, 진화 감정이 심리학. 아니라 진화 심리학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이제 일반 심리학들은 얘기를 좀 들어보셨죠 많이. 그렇죠. 예, 일반 심리학은 뭐 최근에 사회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여러 가지 치유들을 많이 하는데 네. 한 세 가지 정도로 접근해 볼 수가 있어요. 기존의 심리학은 음흠. 기존 심리학은 뭐 내면아이, 네. 그 다음에 대상관계 이론, 음흠. 아니면은 페르소나, 네. 이런 세 가지 접근법 정도를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전부 다 뭐냐면은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네. 육체와는 별개로 있다는 거예요. 이원론, 이제 두 개의 근원이 있다. 그래서 네. 그 인간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자랐는지, 그래서 인간의 자유주의는 어떻게 생겼는지 아주 대표적인 게 프로이드나 칼융 같은 이제 그런 그렇죠. 거죠. 프로이드 어려서 어떤 뭐 성적인 학대나 네.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것으로 풀어내는데 즉 인간은 마음 자유의지라는 게 있고 그 네. 자유의지는 여러 가지 환경과 자라온 이런 나의 어떤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 결정된다. 네. 이런 기존 심리학의 접근입니다. 음. 진화 심리학은 네. 인간의 마음도 네. 동물로부터 진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오, 네. 인간의 마음이 동물로부터 진화된다? 그렇죠. 진화되었다. 네. 몸만 진화된 게 아니라 네. 마음도 진화된 산물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몸만 이렇게 진화되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마음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마음도 진화된 건데 거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의 차이가 있는데 네. 기존의 심리학은 이제 이원론이잖아요. 네네네. 육체와는 별개로 마음이라는 게 마음, 있다. 네. 마음은 우리가 항상 생각하기에 뭐 영혼 같은 거일 수도 있고 영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런 걸로 인해서 뭐 종교도 나오고 뭐 이런 네. 것인데 진화 심리학은 그것을 철저하게 물질로 환원시켜요. 물질로? 네, 네. 왜냐하면 동물로부터 진화된 거기 때문에 네, 그 네, 물질이라는 게 이제 뇌 속의 호르몬일 음흠. 수도 있고 뇌 자체일 수도 있고 그렇게 그런 치환시켜 버리는데 실제로 진화 심리학이 뇌과학하고 만나면서 네. 그게 아주 폭발적으로 입증이 되고 폭발적으로 이론이 발전하고 있어요. 아. 진화 심리학의 가설들이 뇌과학으로 다 증명이 되고 있어요 지금. 네네네. 무슨 얘기냐? 그럼 마음이라는 게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음. 이미 뇌과학자들은 그렇게 결론냈어요. 우리가 마음이라고 일컫는 것은 뇌 속에서 만들어낸 환상이다. 뇌 속에서 만들어낸 다 이 환상에 우리가 속고 앉아 있는 거고 우리 자유의지라는 거는 우리가 생존 또는 번식하기 위해서 네. 만들어낸 그런 허구다. 라는 게 뇌과학자들의 결론입니다. 근데 그게 진화 심리학하고 아주 일맥상통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만 막 저 지금 들으면서 혼선이 왔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뇌라는 이야기와 또 이 진화 심리학이라는 게 서로 어떻게 지금 분리가 되는 상황이 오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상황인 거죠 지금? 실제로 제 감정동 관리사 과정에 네. 2일차는 진화 심리학을 하고 3일차는 뇌과학을 해요. 아, 1일차, 따로. 1일차는 문화. 그게 다 하나로 꿰어져요. 이게 맞아 들어가는 하나로 그런 딱 역할을 꿰어져. 하는군요. 딱 꿰어지고 진화 심리학들의 이론들이 뇌과학에서 다 증명이 되고 있고 어느 정도 증명이 되느냐? 지금 실시간으로 뇌 속 사진을 찍거든요. 네. fMRI라는 기계로 네네. 찍어서 그게 다 증명이 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지금은 공부를 조금만 해보시면 네. 그러니까 이런 인문학적 공부가 아니라 네. 이공학적이나 뇌과학적 공부를 해보시면은 이제 이원론에서 많은 학자들이 이론론으로 이론론이라는 건 육체와 마음은 하나다. 하나다. 왜 하나냐? 뇌 속에서 일어나는 작용이다라는 거죠. 네. 육체와 마음은 하나다. 야, 이게 지금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도 점점 더 뭔가 복잡한 것 같긴 하지만 좀 안으로 좀 깊숙이 들어가 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나게 하나만 하는데. 말씀드릴게요. 하나만 네. 우울증 아까 그게 나왔으니까 말씀 하나 네네네. 드려보면은 예를 들면 우울증 같은 거는 기존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살 방지 협회 같은 데 가보면은 네네. 우리는 왜 자살을 하느냐, 우울증이 깊어지는데 우울증이 깊어지는 거는 바로 우리 마음의 자존감이 낮아져서 그렇다. 네네네. 자존감이 낮아지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나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야, 그렇죠. 나는 뭐 이런 생각 때문에 결국은 이제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나의 자존감을 올려주고 다른 사람들이 나는 쓸모 있는 사람으로 좀 만들어주고 그럴 것이냐라는 게 이제 기존의 접근 방법이죠. 인간의 마음이라는. 신경정신과에서는 그렇게 접근 안 합니다. 신경정신과에서는 우울증을 어떻게 판정하냐면은 물론 이제 그 진단 치료도 하긴 하지만 지금 피 속에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 수치를 점검을 해요. 세로토닌. 우리가 행복 호르몬으로 잘 알고 있죠. 네네네. 이 시험 피 속에도 그런 게 나올 수 있군요. 그럼요. 온몸에 이 세로토닌은 뇌와 온몸을 다 지배하는 중요한 호르몬이에요. 세로토닌이. 네. 세로토닌 수치가 지속적으로 낮게 나오면 우울증 판정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뇌 속 전두엽에서 세로토닌 수치가 계속 낮으면은 계속 우리가 이 비참한 생각이 들고 자살까지 가거든요. 그러면은 약을 처방해요. 프로작 네. 계열의 약을 처방하면 세로토닌 수치가 올라가요. 그러면 자살 생각이 없어져요. 이게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을 담고 있는데 여태까지는 이 자존감이 떨어져서 우리의 마음의 문제인 줄 알았더니 그전에 자존감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인 줄 알았더니 마음의 문제였지 않았나요? 신경정신과에서는 그게 아니고 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사를 또는 약을 써가지고 세로토닌 수치를 올리면 뇌 속에 올리면 더 정확하게 이제 세로토닌을 활성화시키는 것이긴 한데 수치를 올리면은 이게 자살 생각이 없어지고 우울증이 개선이 돼요.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경정신과 다니신 분들은 이제 그 경험을 해요. 근데 그런 약들이 좀 부작용이 좀 있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 그럼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정 안 드시려면 이제 굉장히 심각한 우울증 환자의 얘기죠. 이 약을 비상약으로 갖고 계십시오. 비상약. 갖고 계시다가 자살 충동이 들면 그때 드십시오. 그때라도 드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인간을 바라보는 굉장히 다른 관점인데 충격적인 얘기. 이 얘기는요 굉장히 충격적인. 왜 충격적인 얘기냐? 여태까지 우리가 자살하려는 사람들한테 당신은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생명은 소중합니다. 내가 당신 편이 되드리겠습니다라고 마음의 호소를 했는데 이 약을 먹으면 난 그런 생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는 거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 약을 먹고 싶은 생각이 들까요? 저는 그것도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정신이 물질로 치환됐다는 거죠. 네. 인간의 자유의지는 어디로 갔냐 이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은 이 뇌과학과 진화심리학이 거의 인문학과 기존의 심리학의 혁명을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실은 대단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 좋은 일로 보람을 느끼시는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오늘 정말 이렇게 무언가 저는 이제 공부를 해야겠다는 이야기를 느낌을 주고 가시는 것 같아요. 네네.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어보셨어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 들으면서요. 공부를 해야겠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좀 더 새로운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들은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감정 노동이요? 진화심리학이래요.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도요. 감정이 만약에 힘들다면 한 번쯤은 공부해 보시는 거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자, 저희 JBS 공감방송 김세네 톡톡 토크는요. 여러분과 함께 또 여러분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즐거운 시간입니다. 오늘과 같은 행복한 이야기 또 새로운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는데요. 자막 나가고 있죠? 네, JBS 공감방송이고요. 저 김세은에게도 연락 주시면 좋은 시간 또 함께 하고 싶습니다.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